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니까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름 변경 신청 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 즉 프로빈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유하는 방식은 참고만 하시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것을 잘 아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온타리오주의 밀턴이라는 동네입니다. 따라서 온타리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의 기준은 보통 일반 가정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특수하다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링크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아이들의 이름 변경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온타리오 12개월 연속으로 거주한 자 또는 태어난 지 1살 이하인 아이가 17살 이하인 경우 12살 이상은 아이들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미혼 상태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조건에 부합하다면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름 변경을 위해 준비하실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 사본, PR 카드 또는 시민권 증명서 사본, 가능한 경우 캐나다 입국 시 사용했던 여권 사본, 폴리스 레코드와 이름 변경 신청 서류입니다. 서류 신청 후 프로세스가 약 8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서류를 잘 준비해서 보내야 합니다.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매우 명확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준비하시고 보내시면 되지만 나머지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전 여기 문서 중 1번 서류, 즉 출생증명서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고 다시 프로세스 기간이 리셋, 즉 8주를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실 이건 실수라기보단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서류를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죠. 한국은 출생증명서라는 것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 가서 한 2만원 정도 지불하면 출생증명서를 그것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이용해서 이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 변경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출생증명서가 아니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서류를 돌려받은 거죠. 그래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서 출생증명서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두 증명서 모두 무료로 그것도 영문으로 한국 법무부 사이트 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족관계 증명서가 영문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케이스였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아내의 영문 이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발급이 거부되더라고요.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 달라고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한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차근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번역이 필요한 경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하실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4번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폴리스 레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문서가 필요한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이 성인 선고를 유죄 판결로 받은 범죄가 있는 경우, 영장 금지 명령, 적금 금지 명령, 운전면허증 정지, 보호관찰 명령 등 여러가지 법 관련돼서 명령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들이면 해당 문서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체크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란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 PDF로 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5번 서류, 이름 변경 신청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총 7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파트 3번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이용 가정 또는 양육자가 따로 살고 있는 경우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아이들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이곳에는 애매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질문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What do you want the child's new name to be? 라는 부분에는 변경을 원하는 아이의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현재 이름은 그 위에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작성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세 번째 장입니다. 이 C 부분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진 그 전에 이름 변경을 해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인데요. 보통 없으니까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폴리스 레코드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범죄 사실이 없다면 모든 질문에 NO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파이낸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 특별히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만 혹시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을 글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자신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파트 2 부분입니다. 여기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애매해서 서비스 온타리오에 전화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1번 박스는 아이의 현재 이름, 2번 박스는 새로운 아이의 이름, 3번 박스는 신청자, 즉 자신의 이름, 마지막은 배우자의 정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파트 3 부분은 일반 가정에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파트 4 부분은 아이가 온타리오에 12개월을 거주했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정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친구분이 작성해야 하지만 정보를 안다면 자신이 작성하신 후에 친구분들에게 사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예제를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예제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파트 5는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류 준비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출생 등록을 할 때 성별을 노출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체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파트 6입니다. 이 파트가 가장 애매한 부분이자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라 저도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이용해도 되고 저처럼 커미셔너 오스를 해도 됩니다. 각 동네 시티홀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30불에서 40불 정도 지불하면 되니까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내용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티홀에서 작성해야 하는 거라 특별히 자신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시청을 가셔서 커미셔너 오스를 하러 왔다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시티홀에서 하는 것을 설명드리자면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나님에게 맹세코 진실이지? 라고 물으면 yes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커미셔너 오스를 받는 방식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은 바로 결제 부분인데요. 여기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과 서브젝트 인포메이션, 이 두 가지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어플리컨트는 신청하는 자, 즉 아빠나 엄마가 될 것이고 서브젝트는 아이가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2명이면 위아래로 이름을 쓰시고 토탈 금액을 274불로 적고 이곳을 선택하시면 how many의 2명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용카드 정보를 적는 곳에는 개인이 사용하시는 카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서류를 봉투에 넣고 메일을 이곳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서비스 온타리오에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메일로 보내실 경우 꼭 등기로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은 온타리오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예제 및 링크들은 상세 설명란에 넣어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